명사 연결, 어, 명사 연결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동사의 동사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동사의 직접적 지배를 받는 주어, 보어, 목적어인 명사,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명사는 전치사로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명사 연결의 핵심적 설명이 되겠는데, 동사의 직접적 지배를 받는 주어, 보어,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명사는 전치사로 연결해서 표현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보어나 목적어에 대한 개념적인 또 설명은 추가로 구체적인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전치사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고, 전치사에 대한 이해가 거의 완전하게 되면 영어를 이해하는데 아, 대단한 이제 자신감과 더불어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I am in the room이라는 문장을 한번 볼까요? I am in the room. 자, 동사는 am입니다. am. 자, 왼쪽에 있는 주어는 내가 주어가 되겠죠. 그런데 뒤에 in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in이란 이 단어가 전치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전치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전치사는 뒤에 등장하는 명사, room, 방이라는 이 명사가 전치사 뒤에 붙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명사 앞에 붙는 이 어나 더 같은 경우는 얘를 설명하는 말이니까 얘들은 항상 같이 하나의 단위로서 판단을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in the room이라는 전치사 명사가 등장할 경우에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꼭 묶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in이라는 것이 전치사라는 사실, 뒤에는 명사와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문장에서 in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자, 이것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in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am이라는 이 비동사는 이다 또는 있다, 존재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입니다 다음에 I am the room이라는 이 명사가 등장했다면, 자, 주어인 A라는 명사와 이 비동사 am이나 a나 is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이 명사를 B라고 봤을 때 A는 곧 B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면 이 문장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논리 자체가 맞질 않게 되죠. 나는 그 방입니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겠죠. 결국은 나는 입니다 다음에 뒤에 등장할 수 있는 말은 결국은 주어인 주어의 이름, 나는 탐입니다. 나는 피터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나타내거나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의 이름이나 신분이나 또는 관계를 나타낸 말이 뭔다. 그렇다면은 am이나 a나 is 뒤에 바로 이런 명사를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 뒤에 등장하는 주어의 이름, 신분, 관계를 나타내는 말, 요놈을 주어를 보완해서 설명해 주는 말이라서 이걸 갖다가 보라는 말을 문법적 용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for란 개념은 주어와 이퀄의 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I am the room이란 말은 성립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the room이라는 이 명사는 am이란 동사의 보호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치사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뒤에 나와 있는 명사와 결합을 해서 의미를 만들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는 뒤에 명사와 결합을 할 때, 우리말로 이해할 때 가장 큰 또 하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항상 먼저 해석해주고 전치사는 명사 뒤에 붙는 조사 형태로 꼭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이해하되 뒤에 걸 먼저 해석하고 전치사를 나중에 해석하게 된다. 그렇게 볼 때, 자, in이라는 놈은 명사, 어디, 명사 안에 또는 명사 안에서, 아, 어디 안에서, 범위 안에 있다라는 안에란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 I am in the room을 우리말로 이제 풀어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겠어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어, 주어를 제일 먼저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기다가 I 뒤에 조사는 붙여 쓴다고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M은 입니다, 있다, 존재하다인데 얘는 맨 마지막에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은 주어를 제일 먼저 해석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명사를 묶어주되 요 안에서는 얘를 먼저, 얘를 나중에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말 어떤 식으로 풀어지냐면 나는 그 방 안에 있다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나는 그 방 안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I am with my wife라는 문장이 있어요. I am with my wife. W-I-T-H with라고 읽고 요것도 뜻을 아는 것보다는 요놈이 전치사라는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를 연결시켰겠구나. 그러면 뒤에 명사와 묶어서 이해하는구나. 자, 그렇게 봤을 때 with라는 전치사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먼저 해석해주고 얘는 명사와 함께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자, 명사와 함께 명사를 또는 명사를 가지고 예, 함께라는 말과 가지고라는 사람이면 함께할 것이고 사람이 아닌 명사는 명사를 가지고라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의미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바로 앞에 했던 문장을 그대로 아, 해석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본다면 이걸 어떻게 말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면 I am with my wife 하면은 나는 있다. 내용을 먼저 이해한다면 나는 있다. 요거 묶어서 나의 아내와 함께 해서 with my wife 하면 나의 아내와 함께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얘를 제일 먼저 하게 되겠죠. 나는 그다음에 나의 아내와 함께 얘는 맨 마지막으로 있다. 나는 나의 아내와 함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my wife란 이 명사는 전치사 with와 연결된 명사다. with와 연결된 이 명사는 그럼 이 명사의 역할이란 말 한번 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는 앞에 나와 있는 전치사 with의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우리가 역할을 정해놨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래서 얘는 묶어서 꼭 이해해라. 그 다음에 뒤에 거 먼저 해석하고 얘는 그 이어서 명사 뒤에 조사 형태로 말을 만들어줘라 라는 걸 전치사다. 자, 그 다음 I am for you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or, 이 for라고 있는데 for 자, 요거
첫째는 전치사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다면은 앞에서 이해했던 것과 똑같이 이 for라는 것은 뭐뭐를 위해서라는 말. 1차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 for라는 이 전치사가 for가 등장하면 항상 뭐뭐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일단 대표적인 의미로는 뭐뭐를 위해서고, 자, 이것이 문장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명사와 어떤 동사와 연결돼서 이 보란 전체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골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때 for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적인 설명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전치사 역시 나중에 별도로 전치사의 각각의 전치사에 대한 기본적인 뜻, 그 다음에 이 전치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올 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 기본적인 터전에 대한 공부도 별도로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은 명사 연결이라는 기본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는 이다. 이 am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듯이 비동사 am, 요놈들은 이다라고만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있다, 존재하다가 기본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이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럴 땐 나는 you는 당신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해요. 당신을 위해서 있어요. 그 얘기는 곧 당신을 편한다. 당신 편이다. 당신을 옹호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m for you.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자, 만약에 뭐 예를 들면 I am for 뭐 햄버거 여기다가 햄버거란 말 영어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I am for 햄버거 하면 이때는 햄버거를 위해서 있다 존재하다 그건 또 말이 이상하게 말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 요럴 때는 난 햄버거를 좋아해요라는 의미를 또 나타낼 수가 있어요. I am for 햄버거. 난 햄버거를 좋아해. 햄버거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 이런 의미를 또 그런 내용을 영어로 또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우리 이제 보호와 관련해서 전치사 명사를 연결하는 부분을 봤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I put the pen in the bag. I put the pen in the bag이라는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put라는 동사는 put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put. 아, 얘는 동사고, 뜻은 두다, 놓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놈의 put은 동사를 우리가 쓸 때는 항상 동사는 이렇게 동사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가 하나와 앞에서도 우리 잠깐 그런 예를 한번 보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동사가 여러 개 연달아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동사를 처음에 등장하는 이놈의 동사들은 반드시 현재형 아니면 과거형으로만 시작을 해야 된다. 딱 두 가지 규칙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한다와 했다 딱 두 가지로 시작해요, 동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 put이라는 이 동사는 현재인가 과거인가? 얘는 현재인가 과거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am이라는 동사의 경우는 이미 현재형으로만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금방 확인이 되지만 이 put라는 동사는 현재형도 푸시고 과거형도 푸십니다. 얘는 모양이 똑같아요. 현재형 동사도 푸시고 과거형 동사도 푸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시 현재형으로 썼다면 나는 주어인 나는 놓는다라는 말을 만들 것이며 만약에 얘가 과거로 쓰였다면은 나는 놓았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나는 놓는다, 놓았다.
근데 그러면 이 모양만 보고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쵸? I put the pen in the bag이라는 것은 이 put이라는 이 동사의 모양만 봐서는 현재인지 과거인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말은 내가 한다고 그랬다. 누구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현재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바로 당신에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을 해요. 말과 글은 내가 너에게 현재 당신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말을 쓰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그 펜을 놓는다. 놓는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 펜을 놓았다. 난 그 펜을 놓는다면 현재일 것이고, 놓았다면 과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펜을 놓는다. 놓는다라는 현재 상황, 우리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그 펜을 놓는다. in the bag, 가방 안에 놓는다. 가방 안에 놓는다. 가방 안에는 놓는다가 아니라 넣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put은 in the bag이라는 가방 안에란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때는 놓는다라는 말에서 요 가방 안에라는 말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식으로 푼다면 넣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I put the pen in the bag이라고 해봅시다. 나는 놓는다 그 펜을 가방 안에. 현재일까? 아니면 넣었다라는 과거일까? 그 펜을 그가 가방 안에 넣는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쓰는 두 가지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상황. 자,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넌 그 펜을 주로 어디다 넣고 다녀? 어디다 넣어? 그러면 I put the pen in the bag. 나 그 가방 안에 넣어. 그러면 이때는 현재로 우리가 해석이 되겠죠. 가방 안에 넣으라고, 넣는다라고. 근데 너 그 펜 어디다 뒀어? 라고 내가 말했어요. 상대가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I put the pen in the bag. 가방 안에 put했어.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가방 안에 넣었다란 말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렇게 모양이 똑같을 때 얘가 현재인지 과거가 똑같은 모양일 때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상황에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상황 보고 판단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이제 이거는 과거 상황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겠죠. I put the pen in the bag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가방 안에 넣는다. 자, 이렇게 1차적으로 그냥 가방 안에 넣는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해석을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인더백에서 인이 왜 등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도대체 인이라는 전치사가 왜 등장을 했을까? 얘 안 쓰면 안 될까요? 자, 그럼 만약에 얘를 안 쓸 때가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만약 얘가 없다면 이렇게 됩니다. I put the pen the bag이라는 말이 돼요. 그런 put이라는 동사 뒤에 the pen이라는 명사가 하나가 등장하고 the bag이라는 명사가 두 개가 명사 두 개가 동사 뒤에 연달아 두 개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습니다. 동사 뒤에 명사 두 개를 연달아 쓸 수 있는 원칙과 조건이 있어요. 얘들이 쓰는 원칙이 있고 조건,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냐면 주어는 동사라는 이건 행위예요. 행동입니다. 행위를 동행이나 동작을 명사 A에게 동작을 해서 명사 A에게 동작을 해서 A에게 영향을 줘서 명사 B를 A가 앞에 나온 명사가 뒤에 나온 명사를 소유하게 만들어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소유하게 해주다. 내가 놓는다 그 펜을. 그랬더니 그 펜이 그 가방을 소유한다란 말이
성립이 된다면 영어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쓰지를 못해요. 그 펜을 놓는다라는 것까지는 성립이 돼요. 그 펜을 놓는다? 그러면 푸시라는 동사의 영향을 받는 이 대상명사. 우리는 그럴 때 이 동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동사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이 명사를 가리켜 우리는 이 동사의 목적어란 말을 씁니다. 동사의 영향을 받는,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명사다. 그래서 나는 그 펜을 놓았다. 놓는 행위에 따라서 그 펜이 영향을 받죠. 내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이럴 때 이걸 목적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A에게 B를 이 행위를 통해서 얘를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면 전치사가 필요 없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면 이 펜이라는 명사는 동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명사지만 백이라는 이 명사는 푸시라는 동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명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사는 반드시 전치사로 연결을 해야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요. 이게 영어의 어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in the bag이라는 전치사 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 1차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동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등장하고 전치사 명사가 등장을 할 때 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도 보통은 3단계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이런 행위를 해서 목적어인 얘기에 영향을 줘서 그래서 얘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할 때는 3단계 과정이 필요하다. 자, 요것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많은 예를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전치사명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주 배경에 따른 예문을 통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어는 요 V라는 행위를 해서 목적에 영향을 줘서 얘가 뒤에 나와 있는 얘가 목적어가 이러한 위치나 상태를 갖게 되면 얘가 목적어가 이러한 위치나 상태를 갖게 만들다란 말이 성립이 된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얘의 역할을 목적격 보호 역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 지금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런 정도만 보시고 자, 이것이 1차적인 겁니다. 얘에게 영향을 줘서 얘가 이런 위치나 상태를 갖게 만들다라고 그런 단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말을 만드는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어의 표현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영어의 표현 순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놓았어요. 그 펜을 그랬더니 그 펜이 어디에 위치했어요? 그 가방 안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돼요. 그렇게 이해했다면 우리말 해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말 해석은 나는 1번 무엇을 목적어인 그 펜을 어디에 가방 안에 가방 안에 나는 무엇을 그 펜을 어디에 그 가방 안에 어떻게 했어요? 넣었다. 얘를 맨 마지막에 한다고 그랬죠. 동사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나는 그 펜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전치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I live with wife.
자, I live with 이거는 my wife, my란 말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live, L-I-V-E 하면 우리가 live라고 있습니다. live. 이거는 살다, 생활하다, 생활하다, 살아가다. 아, 이런 의미입니다. I live, 나는 살아요. 그 다음에 전치사가 with라는 전치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with라는 전치사 없다 보면은 wife라는 명사만 있다고 생각해, my wife라는 말만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나는 나의 아내를 살고 있다? 그거는 논리 맞지 않죠. 내가 산다? 그래서 그 영향을 나의 아내한테 직접 들어준다? 그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my wife라는 명사는 live의 직접적인 목적어가 되질 못하고, 자, 요거를 표현하려면 전치사와 연결을 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산다. 얘는 맨 마지막으로 했죠. 누구랑? 나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와 함께 살고 있다. 주어는 1번 제일 먼저. 자, 그 다음에 동사 맨 마지막으로 했죠. 나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자, 그다음 I make paper boxes for food. 에, make, M-A-K-E 하면 make이라고 있습니다. make 뜻은 동사로서 만들다란 뜻입니다. 만들다, 만든다. 그래서 주어인 나는 만든다. 무엇을 만드느냐? 봤더니 페이퍼는 알아요. 페이퍼 종이고 박스는 상자입니다. 근데 박스에 es가 붙어 있어요. 이게 명사 뒤에 es가 붙어 있으면 뭐뭐들, 박스들, 상자들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개를 의미하는 복수, 명사가 여러 개일 때 복수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명사가 페이퍼는 무엇이에요? 종이라는 명사입니다. 음, 박스도 뭐예요? 상자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명사가 앞에서 말했듯이 명사 두 개가 연달아 올 때, 그것이 얘에게 얘를 소유해주게 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면 이렇게 쓰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와는 또 하나의 별개는 뭐냐면, 명사 두 개가 연달아 왔을 때 합해서 하나의 의미가 성립이 된다면 이는 하나의 단위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취급해버려요. 상자는 상자인데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상자에 종이와 관련된 상자다. 그건 종이 상자구나. 이거는 하나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묶음 하나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만든다 페이퍼 박스 종이 상자가 하나가 아니겠죠? 아, 여러 개 거니까 박스이즈 종이 상자들을 만듭니다. 자, 그다음에 for food이라는 이때 food이라는 것은 food 음식이에요. food 음식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에 for라는 전치사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럼 전치사 명사를 묶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과 똑같이 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형태의 문장이 성립이 되냐면 I make paper boxes foot이라는 형태가 나오죠. 얘를 A, B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나는 A를 만들었더니 A가 B를 소유하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요 행위를 해서 얘에게 이것을 소유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논리가 이런 논리 성립이 가능하다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만드는 행위를 해요. 그랬더니 종이 상자가 음식을 소유하게 됩니까? 그런 말은 성립이 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 뒤에 나와 있는 이 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페이퍼 박스라는 이 명사는 만들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이니까 목적어로서 동사 뒤에 등장하지만 푸시란 명사는 make란 이 동사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사는 어떻게 써야 된다? 예, 전치사로 연결해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묶어서 이해해 줘야 된다. 그래서 for foot이라는 말을 묶어주게 돼요. 자, F4이란
for라는 이 전치사는 뭐뭐를 위해서 또는 뭐뭐를 위한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뭐뭐를 위한 또는 뭐뭐로 쓰이는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용도, 쓰임새, 용도를 나타낼 때 또 써요, for가. 자, 그래서 음식을 위한, 음식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이런 의미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도 이제 재미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재미나냐면 재미난기보다는 어렵죠?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위에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놓았습니다. 무엇을? 그 펜을 그 펜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펜이 어떤 펜인지 알고 있을까요? 예, 알고 있는 겁니다. 더는 바로 그란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다 넣냐면 그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럼 그 가방은 여러분들은 그 가방이 어떤 가방인지 알고 계신가요? 말을 듣는 여러분은 상대방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가 붙게 돼요. 나는 그 펜을 그 가방 안에 넣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 어를 한번 썼다고 봅시다. 그럼 I put a pen in the bag 하면은 나는 펜을 그 가방 안에 넣었어. 그럼 여러분 이 펜에 대한 얘기는 모르는 이 펜에 대한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예, 이 펜을 내가 너에게 처음 말할 때 쓰는 겁니다. 펜 하나를 가방 안에 넣었어. 자, 그러면은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I put the pen in a bag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더가 아니라 어로 썼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하는 나는 여러분에게 그 펜을 놓았는데 가방 안에 넣었어 할 때 여러분은 어를 썼다면 그 가방이라는 존재를 처음 듣는 겁니다. 어떤 가방인지는 알지 못해요. 가방 안에 넣었구나라는 것만 알게 된 것. 어떤 한 가방에 넣었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 명사 앞에 어를 붙이기도 하고 더를 붙이기도 하는데 말하는 내가 너에게 말할 때 처음으로 말하냐 당신 너도 바로 알고 있는 그 명사냐에 따라서 더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이 상자들을 만들었는데 여긴 더가 없죠. 더가 없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은 그 종이 상자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덜을 붙였다면은 여러분은 그 종이 상자가 어떤 상자인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상자인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면 덜을 붙이지만 처음 말한다면 더가 붙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붙었다, 안 붙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식을 위한 음식도 여러분이 음식은 하나, 둘, 셀 수가 없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수를 세지 못하는 명사는 처음 말할 때 아무것도 안 붙어요. 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말한다 하더라도 이 앞에 어를 붙이지 못해요. 어를 붙인다라는 얘기는 요것이 한 개, 두 개 우리가 구분이 가능한 경우일 때 붙이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더에 대한 개념을 또 잠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더가 어떠냐? 쉽냐? 쉽다,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붙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붙이기도 하고 요 부분이 항상 우리가 명사 앞에는 요게 어떤 데 붙였다 안 붙였다 근데 어떤 때는 해석했다 안 했다 이것이 막 우리 정신을 헷갈리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여기 너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만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나올 때 그때그때 한번 하나하나 왜 붙였지 왜 빠졌지 왜 S가 붙었지 아무것도 안 붙었지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를 넓혀가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영어 좀 더 침숙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큰 영향을 보이진 않아요. 사실은 해석할 때 큰 문제는 없지만 실제로 쓸 때 말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제가 전치사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의 모두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고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 어를 쓸 거냐, 더를 쓸 거냐, 아무것도 안 붙일 거냐. 이게 실제로 우리가 구사할 때는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근데 왜 제가 뭐 전치사도 어렵고 언어도 어렵다, 이거 자꾸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해석에서 큰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들을 왜 그걸 썼고 그렇게 말이 만들어지고 왜 해석이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틀을 잡는 것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데, 영어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긴장하고 들으십시오라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제 강의를 차근차근 잘 따라오신다면은 그것들을 이전에 배웠던 것보다는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그 펜을 그 가방 안에 넣었어요. 그렇다니까 그 펜이 그 펜이 가방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이 인더백은 펜의 위치를 나타내요. 목적어에 얘는 목적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어, 밑에도 같은 논리인가, 구조적으로는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동사가 있고 페이퍼 박스라는 명사인 목적어 같고 전치사 for 전치사 명사 형태가 왔다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구조적으로 단어의 각각의 품사의 배열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이것이 해석이 되고 풀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이해하는 것이 사실 영어 공부라는 말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영어는 그냥 단어만 갖다 쓴다고 영어 문장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말 갖다 단어 바꿔 쓴다고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 그걸 이해하는 방법과 규칙에 대한 공부다.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어떤 규칙이냐, 우리말로 우리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자꾸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도 위와 같은 형태로 되나 봅시다. 나는 만들었어요. 만들어요. 뭐를? 종이 상자들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종이 상자가 음식을 위해서 위치하게 됩니까? 종이 상자의 위치가 되나요? 이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위치 성립이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는 종이 상자를 만든다. 그랬더니 종이 상자가 음식 어쩌고와 관련된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는 논리가, 요런 첫 번째 논리가 성립이 안 되면 두 번째 논리로 들어갑니다. 어떤 논리냐면 앞에 나온 명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앞에 나온 명사를. 자,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 종이 상자를 만드는데 나 종이 상자를 만들어라고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니, 종이 상자라니요. 이 세상엔 수도 없이 종이 상자가 많은데 어떤 종이 상자를 만드는지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식용으로 음식을 넣을 수 있는 용기로서 종이 상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음식용 종이 박스입니다. 식품용 종이 박스예요. 그래서 식품용 종이 박스다. 식품을 위해서 쓰이는 종이 박스다. 그래서 얘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에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얘가 이런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놓고서 지금에서는 또 왜 식품용 종이 박스라고 이런 식으로 풀어지게 되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냐? 바로 이 부분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얘를 명사적 역할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왼쪽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적 역할로 이해할 것이냐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명사 연결로서 문장 내의 위치에 따라서 품사와 역할이 결정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명사적 역할을 했다가 어떤 때는 형용사적 역할을 했다가 어떤 때는 부사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적 역할에 대한 공부를, 이러한 공부 학습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쓰는구나. 전치사 명사라는 놈이 저렇게 해서 쓰여서 말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해석과 순서가 달라지는구나. 명사적 역할인가 형용사 역할인가에 따라서 해석 순서가 달라진다. 우리말로 풀어줄 때. 나는 그 펜을, 그 펜을 상자 안에 넣었다라는 형태로 번역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나는 식품용 종이 상자를 생산합니다, 만듭니다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석 순서가 달라진다.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내가 그래서 영어가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됐구나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어란 게 저런 모양이 됐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저것을 판단해서 우리말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어떤 식으로 저걸 활용해서 쓰면 되겠구나. 우리말과 영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쭉 보면 되겠네. 그걸 제대로 보면 되겠네. 그렇게 한다면은 영어가 좀 더 어떻게 무조건적인 무조건적 암기 학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암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논리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로 이해해 나가다 보면은 영어가 좀 더 어떻게 됩니까? 친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사 연결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별도로 이어서 계속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대한 설명은 묶어서 별도의 장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사 연결입니다. 자, 동사 연결이라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 동사 연결이다. 문장을 지배하는 왕동사가 있다. 한, 그래서 왕동사는 한 문장에 몇 개가 존재하나요? 하나만 존재합니다. 한 개. 한 개만 존재하는데, 자, 한 개만 존재하는데 반드시 무슨 형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동사는 5가지 명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현재형이거나 형성문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형 동사로 뭐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나 과거형 동사로 시작을 해야 된다. 자, 바로 그 왕동사가 말과 글에 뭐가 된다? 결론이 된다.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은 맨 끝말이 뭐뭐 다로 끝나죠. 바로 이게 왕동사, 본동사, 왕동사라기도 하고 뭐 문법적으로 본동사라는 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문장에 하나만 존재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는 한 문장에 동사는 실제로는 여러 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 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왕동사를 V라고 할 경우에 하나의 문장, 그럼 한 문장이 뭐예요? 자꾸 한 문장이라고 하는데, 한 문장을 말이 아니라 글로 표현할 때 첫 철자를, 첫 단어의 첫 철자를 대문자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날 때 이렇게 마침표, 물음표, 쉼표로 끝나야 한 문장이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단어가 설사 100개가 넘는다 하더라도 200개가 된다 하더라도 맨 끝에 있는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 요 부호가 나오지 않으면 문장 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호를 보고 문장이 끝이란 걸 알게 되고 맨 첫 번째 첫 단어의 첫 철자 대문자로 시작한 부분을 보고서 한 문장이라고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에 문장을 지배하는 왕동사는 하나만 존재하는데 현재나 과거형 동사로 시작을 한다. 그게 문장의 결론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장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이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동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동사와 왕동사가 아닌 동사를 뭐 해줘야 된다?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된다.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얘들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에, 왕동사가 아닌 동사로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등장하는 자, 그래서 이 왕동사 이해 동사의 표현법이라는 표현법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이 왕동사 이해 동사를 놨을 때 이 표현하는 방식이 몇 가지 방법이 있냐면 5가지 방식이 있다. 왕동사 이해 표현법을 요를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얘들을 바로 동사 연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요거를 동사 연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제한 왕동사를 제한 나머지 동사를 V-라고 봤을 때 자, 이 동사는 그냥 못 쓴다. 연결했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연결하느냐? 첫 번째 방식은 이 동사, 그냥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 원형. 원형 앞에 to를 붙였어라. 자, 동사 원형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들었던 강의를 한번 다시 들으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ing를 붙여 써라. ing는 동사 원형에 붙여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동사를 과거 분사형으로 만들어라. 과거 분사형으로. 자, 그래서 모든 동사는 5가지 모양이 있다. 5가지 모양. 5가지 모양이에요. 뭐예요? 자, 왕동사가 만들어지는 현재형, 과거형,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그 다음 동사 원형의 ing, 동사 원형의 ing, 그 다음에 과거 분사. 5가지다. 현재, 과거,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ing, 과거 분사.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거를 제외한 나머지 요놈의 3개가 바로 연결어 때문에 등장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 5가지 모양이 왜 있지? 아, 얘들이 동사의 왕동사, 이해 동사 표현을 위해서 얘들이 필요하게 된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가 있구나. 동사는 모든 동사는 다 5가지 모양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이면은 이게 연결됐다고 하고 동사 ing 그냥 원형에 ing 붙여 쓰거나 동사를 과거분사를 만들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 동사가 연결된 것. 자, 그래서 동사 원형 앞에 to나 ing나 ed, 자, ed라는 건 이제 우리 과거분사의 기본적 표현법이라고 약속을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연결어 역할을 한 거다. 이런 3가지 방법이 있고, 자, 그런데 본동사와 똑같이, 왕동사와 똑같이 현재나 과거로 시작하는 동사가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한 문장에. 아니, 한 문장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또 현재나 과거인 걸 써요? 아, 그렇기 때문에 왕동사 이외의 동사는 별도로 연결어가 필요하다.
그때 필요한 연결어가 그때는 이놈의 앞에 현재나 과거동사 앞에 접속사나 관계사라는 걸 갖다 써서 얘를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연결어라는 개념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정도는 그렇게 쉽게 확인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연결되는 과정도 복잡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들을 연결된 부분을 묶어서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해요. 문제는 얘들을 덩어리로 묶어서 이해한다. 묶어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 연결하는 것도 복잡한데 이걸 또 묶어려 덩어리로 묶어서 따로 이해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걸 묶었을 때 하나로만 이해하면 간단한데 이것도 3단계로 이해가 돼야 된다. 어떤 때는 얘들을 명사 역할로 이해하거나 어떤 때는 형용사 역할로 어떤 땐 부사 역할로 각각의 역할을 뭐 해야 되냐? 역할을 골치 아프게 판별해야 된다. 역할을 판별해야만 우리말로 해석법이 따라오게 된다. 자, 그래서 연결해서 덩어리를 확인해라. 연결 부분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전체적인 덩어리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얘들의 역할을 확인해라. 그래서 해석법이 판별되는 이 과정까지 4단계 과정인데 어때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울 때 이제 구조적으로 가장 복잡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전치사 명사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워요. 예.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전치사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근데 그에 비하면 여러 개들을 묶어서 이 덩어리로 묶는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또 복잡하고 어렵죠. 예. 그런데 이 묶어서 이해하는 이 부분에 대한 틀을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영어 공부의 몇 퍼센트 어, 요게 그냥 음, 이게 적어도 70% 이상이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의 거의 전부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명사 연결과 이 동사 연결 부분이 영어 공부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 공부란 건 별거 아니구나. 현재는 과거형 동사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규칙성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다음에 동사 연결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얘들을 어떻게 묶을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지며, 이것이 문장 속에서 역할이 있다는데, 그 역할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역할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말과는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풀어질 때 어떤 규칙성으로 풀어지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틀을 잡아낼 때 영어의 뭐가 영어의 전반적인 숲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것이 이해가 될 때 영어의 뭐가 되는 거다? 영어의 기본 완성이 되는 거다. 요게 이제 기본 완성이 돼요. 요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영어 기본 완성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이 전체적인 틀이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영어 공부를 하다 자꾸 그만두고 우리가 포기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영어는 해도 끝이 없다라는 생각만 하게 돼요. 해도 영어는 공부가 늘지 않는다. 늘지 않고. 도대체 영어의 한계 끝이 어딘가? 어떤 순서로 해야 될 거라는 것은 굉장히 막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두셔야 돼요. 영어가 되려면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완전한 이해 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야만 가능하겠구나. 요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정말로 이 부분이 틀이 완전히 안 잡히고서는 영어가 이해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단어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영어 공부는 단어 공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단어 공부 아니다. 영어는 암기다? 암기 공부 아니에요. 암기 갖고 안 됩니다. 많이 암기하면 되겠죠?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동사 연결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 want love라고 봤습니다. 원한다, 나는 love. 근데 이 L-O-V-E, love라는 것은 품사로는 동사로 쓰여요. 그럼 얘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love는 사랑한다요. 근데 얘는 명사로도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명사로는 사랑이에요. 그럼 얘가 문장을 보면 여러분이 love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이거 뭐 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I love you라고 해봅시다. 이때 love는 I love you, love 사랑한다는 동사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한다라. 얘는 동사죠. 이 동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문장에서 문장의 핵심이 뭐예요? 동사, 왕이 동사입니다. 동사 없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I도 있고 you도 있다면 love는 동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나도 있고 너도 있다면 얘는 동사 아니고는 쓸 수가 없겠죠. 고로 이때 love는 사랑한대요. 근데 I want love라는 이 문장을 봅시다. want라는 건 동사로 want. 우리 want 실제로 읽을 때 I want 이렇게 강하게 읽지 않습니다. t를 죽여서 읽어요. I want 이런 정도로 읽어요.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I want. 우리말과 똑같네. 원한다. I want 원한다. 자, 근데 러브가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봅시다. 나는 원한다, 사랑한다? 뒤에는 사랑한다는 뜻일까요? 원한다, 러브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되죠. 동사가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온 동사를 쓰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러브가 만약에 동사라고 친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연결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동사 앞에 뭐를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to를 붙이거나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연결법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뭐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얘를 과거분사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 동사 앞에 접속사나 관계사란 이런 놈들을 붙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없이는 뒤에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고로 결론적으로 얘는 동사 아님. 동사 아니면 그럼 뭐예요? 명사다. 그럼 얘는 뭐예요? 사랑이다. 사랑이란 명사예요. 그럼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해요? 사랑을. 아, 그래서 love라는 것은 사랑이란 명사고 want에 뭐라는 걸 알게 돼요? 목적어라는 걸 알게 됩니다. I want love. 난 원해요.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love가 사랑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want to love you. 이런 말 있어요? 자, 위에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요? 나는 원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위하고 다르게 love 앞에 뭐가 붙어서 to가 붙었구나. 요놈의 to가. 아, 그래서 얘가 동사 원형이고 to로 연결됐구나.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아, 이거 묶어서 이해하는구나. to부터 묶어서 이해하는구나. 묶어서 이해하는데 어디까지 묶을 것인가? 어디까지 묶을까? 아, 뒤에 현재나 과거형 동사가 보일 때까지. 현재나 과거형 동사 보일 때까지 아니면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보일 문장 끝이 보일 때까지. 이때까지 묶는 겁니다. 묶는 범위는. 요게 묶는 범위예요.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고 나서 이 덩어리 안을 묶어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냐면은 러브가 동사죠. 이 안에서도 모든
배열 규칙이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love라는 동사고 왼쪽에 주어만 없을 뿐이지 뒤에 등장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사랑한다 뒤에 나와 있는 이 you라는 이 명사는 love라는 동사 뒤에 왔어요. 그럼 동사 뒤에 왔으니까 이때 you는 love의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사랑한다 당신을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사랑한다 당신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요것이 바로 묶는 범위를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확인하냐? 위치를 확인하라. 묶을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위치를 확인해라. 위치를 확인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얘가 도대체 어디 위치했을까?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덩어리 밖에 있는 동사가 기준이 됩니다. 이 덩어리 밖에 있는 동사. 그래서 덩어리 밖에 있는 동사 봤더니 원한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럼 얘가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원한다 다음에 필요한 말이 뭐냐? 그러고 보니까 얘의 위치는 원한다의 원트의 목적어 자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 자리가 위와 똑같아요. 나는 원해요 사랑을.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였어요? 원트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얘 목적어 자리예요. 그럼 얘도 덩어리 전체를 문제는 묶어서 덩어리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이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위가 똑같아요. 러브나 얘나 똑같이 한 덩어리예요. 원한다 러브를 원한다 이것을 이 전체 덩어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똑같다. 그럼 얘는 원트의 목적어 자리구나. 그럼 목적어는 명사 역할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규칙? 그랬을 때 이 전체가 동사의 V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할 때는 이때 to love 이것을 합해서 얘를 V-로 본다면 V-하기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V-하기를. 그럼 love니까 사랑하기를. 그러면은 요 안에서 해석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묶었을 때 요 안에서는 얘를 맨 마지막 얘를 먼저 하고 얘를 나중에. 그러니까 사랑하기를 누구를 당신을. 그럼 이 안에 해석 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기라고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전체 I want to love you. I want to. 영어는 tt 중복되면 한 번만 발음해요. 그냥 I want to라고 읽어줘요. I want to. 그래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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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얘는 맨 마지막이죠.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B를 원한다가 되겠죠. 그럼 해석이 끝났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동사 연결에 대한 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I want you to love me라는 문장이 또 있어요. 자, want가 있고 당신을 I want you예요. 여기서는 요거 좀 다르죠? I want 나는 원한다. 누구를? 당신을 원해요. 근데 to love you가 그 다음에 뒤에 똑같이 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왜 to love me가 왔는지에 대한 것은 앞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일단 묶었습니다. 묶고 나서 얘 이제 위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위치했을까? 그러면 얘를 위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구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는 왕동사, 동사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 원트 밖에 있는 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제일 먼저 명사 역할 자리냐, 형용사 역할 자리냐, 부사 역할 자리냐, 이 순서대로 따져 나가는 거예요. 명사 자리, 역할 자리 맞아?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근데 이 부분에서 잠깐 우리가 의문점이 들어요. 아니, 선생님, 영어를 허건날 그렇게 뭐 따지고 위치를 뭐 기준해가지고 얘가 명사 역할인지 형용사인지 부사 역할인지 따져가지고 어떻게 그 문장을 이해하고 말합니까?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날 샌다는 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 대한 어느 정도 뭐가 돼서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숙달이 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되긴 뭐가 필요하다? 그러한 이해와 훈련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과정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문장을 무조건 우리가 암기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어떻게 말이 만들어지는지, 어떤 규칙성인지, 어떻게 읽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이해가 되고 상대가 말하는 것이 들릴 정도의 그러한 무한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다.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세월에. 난 좀 더 쉬운 방법 없을까? 나 급해. 난 저거 이해하는 거나 너무 머리 복잡해서 머리 빠개질 것 같아. 나 저거 필요 없이 그냥 나 쉬운 기본적인 회화만 공부할 거야. 저거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은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 되죠. 자, 그래서 나는 원한다 당신을 to love me 이 전체에 묶은 덩어리를 제일 먼저 바깥에 있는 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명사 역할이냐, 형용사 역할이냐, 부사 역할이냐를 역할을 판별을 해야만 얘 해- 해석법이 해석법이 들어가게 된다. 예, 해석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1순위, 얘가 2순위, 얘가 3순위가 돼요. 자, 그러면 목적어 다음 자리에 얘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얘가 명사 역할 자리일 때 해석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이렇게 정해집니다. S는 S, S는 1번 목적어 가 2번 여기 가가 붙는 게 중요해요. 목적어 가 2번 그다음에 얘를 V-하기를 3번 4 V한다. S는 주어는 O가 요걸 묶어서 합해서 V-하기를 V한다라는 요렇게 논리 성립이 된다. 그러면 얘는 명사적 역할로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얘가 명사 역할로 되면은 나중에는 형용사 부사 역할로 해서 논리가 성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가 성립이 되면. 그래서 말을 만들어 볼까요? S는 나는 그렇죠? 나는 you 당신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핵심은 당신 목적어 가로 해석하는 겁니다. 목적어 가 을을이 아니에요. 목적어 자리지만 당신이 목적어 은는 이가가 붙여야 돼요. 은는 이가 목적어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사랑하기를 누구를 나를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성립됐어요. 그러면 얘는 명사적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나는 누가 뭐뭐 해기를 원해 해줬으면 해. 난 누가 나한테 뭘 사줬으면 해. 사줬으면 좋겠어. 사주길 원해. 그럴 때는 영어는 요런 틀로서 말을 만들어 쓰는 겁니다. 각각의 단어에 맞춰서 넣어주면 돼요. 자, 요런 규칙. 요게 바로 명사 연결인데 자, 지금 명사 연결의 모든 경우를 다 예를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연결되는 부분만 간결하게 확인했고 자, 이것이 역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연결 전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동사 연결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렇게 묶는다. 이렇게 해서 위치에 따라 판별한다. 이렇게 번역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